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시 교육청에서 고교학점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서아 장학사입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고등학교 2년을 결정하는 2학년, 3학년, 과목 선택 등 여러모로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고 과목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연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수는 오늘, 내일, 이틀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1차 시 고교학점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 2차 시 과목 선택 안내와 학생 사례 소개로 이루어지며 내일은 대입과 연계한 과목 선택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연수에 앞서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감 하윤수입니다. 고교 학점제와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연수에 참석하신 학부모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연수는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해 제고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부산시 관내 모든 일반 고등학교가 고교 학점제 연구 준비 학교로서 2025년에 전면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진로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홈베이스, 온라인 수강실과 공강 학습실 등 교수 학습 공간을 구축하고 교사 연수와 고교 학점제, 메타버스 등 모든 과정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여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연수가 고교 학점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학생들의 꿈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부산교육에 학부모님들의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연수는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연수 후에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중등교육과정팀 유튜브 채널에 탑재될 계획입니다. 연수 교재는 연수 신청 시 입력해주신 자녀의 고등학교로 일괄 발송되었으므로 자녀분을 통해 전달받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차 시 고교학점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내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겠습니다. 해강고등학교 김지연 선생님을 모시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홍보 영상을 잠깐 보시고 연수를 이어가겠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빨리 끝났어? 당연히 맞지. 진짜 대박이었지. 나 똑같이 따라해줘. 나 주말마다 미용봉 사고 있거든? 빨리 봐봐. 진짜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여워, 진짜. 아, 나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보고 싶더라고. 와, 잘할 것 같아. 넌 농구가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난 체육 선생님 되고 싶으니까. 학교에서도 체육 관련된 경험을 더 했으면 좋겠어. 야, 어디가? 올해부터 우리 학교에 고교학점제 선도 기구가 운영됩니다.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대학생처럼 직접 자신만의 시간표를 구성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난 아직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못 정했어. 걱정 마세요. 진로를 정하지 못했어도 대학 연계 진로 설계 컨설턴트 프로그램, 서머 윈터스쿨 등 학생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이 우리 학교엔 개설이 안 된다던데? 내가 원하는 수업이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아도 동명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교대, 솔로몬 로파크,
경남정보대에 연계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희망 인원이 적은 과목이나 개설이 안 되는 과목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좋은데?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울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 저는 교육과정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해강고등학교 교사 김지연입니다. 작년에 예비 고1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에 이어 올해도 교육과정에 관해 연수를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한 학기 가까이 보냈을 텐데요. 고등학교 생활을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 중요한 1학년 1학기, 자녀분들이 잘 보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곧 고등학교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과목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슬기로운 고1 학부모님이라면 꼭 아셔야 하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 다시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고교 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및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라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고교학점제는 첫 번째,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고 두 번째, 진로 학업 설계에 대한 지도를 하며 세 번째, 최소 학업 성취 보장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교학점제는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전면 실시될 예정이며 2023학년도 고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분적 도입이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인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 204단위가 192학점으로 바뀌는 과도기적 형태로 2025학년도 전면 실시를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흐름을 짚어보자면 2023학년도 신입생은 현재 고등학생들이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즉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거기에 추가로 3년간 204단위였던 수업 시수를 192학점으로 축소하고 국영수 과목에 대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도입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의 수업량 기준인 단위가 학점으로 바뀌게 되고 수업량 적정화에 따라 기존 졸업 이수 학점인 204단위가 192학점으로 축소되는 것이 큰 변화입니다. 그럼 단위가 학점으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기존에 써왔던 단위는 특정 과목의 이수 조건에 출석률만 있었지만 변경된 후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출석률 외 학업 성취율 또한 일정 수준의 성취 기준에 도달하여야 이수가 됩니다. 즉, 그냥 출석만 한다고 해서 특정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업 성취율, 즉 성적도 같이 챙겨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2023학년도 신입생은 국, 영, 수 세 과목에 한해서 도입이 되고 혹시나 미이수가 되더라도 졸업과는 무관하게 운영이 됩니다. 고교학점제 제도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행됨에 따라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총 이수학점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총 12학점이 줄어들었는데요. 교과에서 6학점,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6학점이 줄어들어 총 이수학점은 감축하나 수업 일수는 현행으로 유지하여 학생들이 수업은 없지만 하교하지 않고 교과 융합 수업, 미수 보충 지도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에서 2024학년도 고교학점제 제도의 단계적 적용에 따라 204단위의 총 이수학점을 192학점으로 낮추어서 수업량도 적정화했습니다. 학생 과목 선택권 확보를 위해 소인수 과목,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등의 운영을 확대하였고 1학점을 16회의 수업과 1회의 학교 재량 수업으로 진행하는 수업량 유연화,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사 운영 방안의 유연화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화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현 고1 학생들이 국영수 과목에 대해 적용받고 있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취평가제라는 평가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성취평가제란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는지에 따라 평가하는 제도로 개인이 성취율이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인 A, B, C, D, E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최소 성취 수준이란 각 과목의 교수 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최소한으로 도달한 정도를 의미하며 성취 수준 A, B, C, D, E 중 D 성취도까지 도달한 학생을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즉, 성취율 60% 미만인 E 성취도를 나타내는 학생은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책임교육과 관련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고1인 2023학년도 입학생과 2024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성취율이 A, B, C, D, E 5단계로 나뉘지만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는 A, B, C, D, E, I까지 총 6단계로 성취율이 표기되고 40% 미만인 I 성취도를 미이수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은 고교학점제 부분 도입 시기에 해당하는 2023학년도 고교 1학년은 5단계의 성취율 중 2 성취도일 때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1학년 공통교과 국영수 과목의 2 성취도, 즉 최소 성취 수준에 미도달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기 초에 수립된 다양한 형태의 보충 지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방향을 살펴보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앞서 나왔던 고교학점제 운영의 3가지 중점 사안 중 하나인데요.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고 선택한 과목을 이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공동체적 차원에서 책임지고 협력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도달이 예상되는 학생들을 미리 파악하여 예방 지도를 하는 데 중점을 두어 모든 학생들의 출발점이 유사해지도록 처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2023학년도 입학생인 현 고교 1학년에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크게 학생 선택권 보장, 다양한 과목 개설, 진로 교육, 학생 참여형 수업, 교사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 학생 성장 중심 평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은 선택 과목에 관한 수요 조사, 수강 신청 절차 운영 등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구성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이러한 선택형 교육과정은 반드시 학생들의 진로 학업 설계 지도와 함께 가야 합니다.
학생들이 진로가 정해지고 이 진로와 연계된 학업 계획을 수립하고 과목을 선택하여 책임 있게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선택형 교육과정의 핵심입니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의 운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한 뒤 1학년 시기 진로 디자인 학기를 통해 개별 진로 학업 설계까지 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수강 신청, 수업 이수, 평가를 하게 됩니다. 미이수된 과목의 경우 보충 프로그램을 통해 과목을 이수하게 되며 일정 수준의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과도기적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있는 현 고1에게도 거의 적용되지만 그 중에서 미수 보충 프로그램이 국영수 과목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미수가 졸업과는 무관한 형태로 적용된다는 것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고교생활, 성공적인 선택형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운영 단계 중 진로 학업 설계를 준비하는 것이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자 고교학점제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1 1학기를 지내오면서 자녀분들이 진로와 관련된 고민과 다양한 탐색 활동을 경험하였기를 바라봅니다. 요즘은 각 학교마다 고교 1학년 1학기를 진로 디자인 학기제라고 하며 진로 박람회, 멘토링, 진로 통합 수업, 여러 방면의 진로 심리 검사 등 다양한 형태의 진로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의 진로에 대해 같이 탐색해 보시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 편제 및 교과목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선택형 교육과정에서 가장 핵심이자 요즘 각 학교별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시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시면 매우 많은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선택 과목의 비중도 꽤 높습니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먼저 공통 필수 과목과 학교 지정 영역이 제시되고 그 아랫부분은 자율 선택 과목이 제시됩니다. 학교 지정 영역이란 모든 학생들이 선택해야 하는 과목 영역이고 학생 자율 영역이란 말 그대로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과목 영역을 말합니다. 학생 자율 영역에 숫자 4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과목마다 학점을 의미하고 4의 개수는 선택해야 하는 과목 수를 의미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표에는 100여 개의 다양한 과목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과목들이 어떻게 구별되어 있는지 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편제는 크게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그중 교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주로 개설되는 보통교과와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에서 주로 개설되는 전문교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교과에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3년 동안 학생들은 교과로는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18학점, 총 192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공통과목은 주로 1학년 과정에서 계열 구분 없이 모든 고등학생이 이수하는 과목으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까지 총 7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과목 이수에서 중요한 점이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통과목 이수를 통해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1학년 시기는 진로 학업 설계가 중요한데 다양한 공통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학문적 적성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공통과목 중 과학탐구 실험을 제외한 과목은 A에서 5단계의 성취도와
9단계의 등급이 상출되어 대학 진학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공통 과목 중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은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대상 과목입니다. 실제로는 최근에 교과 수업과 연계한 진로 교육이 강화되고 있어서 학생들이 공통 과목 이수 과정에서 자신의 학문적 적성,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선택 과목은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이수한 후 선택하는 과목으로 각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과목의 예시로는 국어 교과의 독서, 문학,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수학 교과의 수학 1, 수학 2, 미적분, 확률과 통계, 영어 교과의 영어회화, 영어 1, 영어 2, 영어 독해와 작문, 사회 교과의 한국지리, 세계사, 경제, 생활과 윤리, 과학 교과의 물리학 1, 과학 1 등 과목 명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공통 과목이 교과별로 세분화되어 각 학문의 주요 기본 개념을 학습하는 과목입니다. 위 일반 선택 과목 중 빨간색으로 표시된 독서, 문학, 수학 1, 수학 2, 영어 1, 영어 2는 수능 공통 과목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과목은 수능 선택 과목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공통 및 선택 과목이 대부분은 일반 선택 과목이며 대입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중 하나인 진로 역량과 관련 깊은 과목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수능 응시 과목을 고려하여 선택 과목을 고르게 됩니다. 2021학년도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공동연구로 발표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을 보시면 현행 전공 적합성이 진로 역량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이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진로에 따른 교과목 선택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진로 역량이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학과와 연관된 학습 및 활동을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얼마나 적합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전공학과별로 요구되는 전공 적합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대학에서는 과목 이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고 볼 수 있는 서울대에서 단과대학의 모집 단위별로 전공 연계 교과 이수 핵심 권장 및 권장 과목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핵심 권장 과목으로 제시된 과목 대부분이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이는 학문의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일반 선택을 희망 진로 계열에 맞춰 어떻게 이수하였는가를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흥미와 진로에 맞는 일반 과목 선택은 대학 진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 과목 중에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 융합 학습, 진로 안내 학습, 교과별 심화 학습, 그리고 실생활 체험 학습 등과 관련된 과목으로 A에서 C, 3단계 성취도로 성적이 산출됩니다. 학생의 진로에 따른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3과목 이상 이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예시로는 교과 융합 학습과 관련한 인공지능 수학, 경제 수학, 진로 안내 학습과 관련한 진로 영어, 교과별 심화 학습과 관련한 심화 국어, 과학 2 과목들, 그리고 실생활 체험 학습과 관련한 생활과 과학, 여행 지리, 이러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전문 교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전문 교과는 특수 목적구와 특성화고에서 주로 개설되는 과목입니다. 전문 교과 1은 특수 목적구에서 주로 개설되는 과목으로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의 심화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전문 교과 2는 특성화고에서 개설되는 과목으로 보건복지,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의
교과 과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 교과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많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개설되고 있습니다. 단,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전문 교과가 개설될 때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3단계 성취도, 즉 A, B, C로 성적이 산출됩니다. 부산 관내 많은 고등학교에서도 과학 실험이라든지 프로그래밍 등의 전문 교과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흥미와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요,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과목의 위계성을 지켜서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과목들은 공통 과목을 이수하고 난 후에 일반 선택 과목 또는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몇몇 과목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사이에서도 위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학은 일반 선택 과목인 수학 1을 이수하고 난 후 진로 선택 과목인 경제 수학을 이수해야 하고, 일반 선택 과목의 확률과 통계 과목은 수학 1을 이수하고 난 후에 수강이 가능하고, 미적분은 수학 2를 이수하고 난 후에야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과학 과목에서도 물화생지 1 과목을 이수하고 난 후에 물화생지 2 과목을 수강할 수 있고, 그 이후에 고급 과목들이나 실험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간혹 위계를 지키지 못하고 수강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대입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위계를 지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목의 위계성 외에도 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할 사항은 기초교과, 즉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영역에서 3개 학년 동안 총 교과 이수학점의 50%까지만 기초교과 영역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과목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초교과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교과군에는 사회, 과학, 체육예술교과군에는 체육예술, 생활교양교과군에는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교과목이 있습니다. 3개 학년 동안 교과군의 총 이수학점이 174학점으로 적용되는 경우 기초교과 영역의 총 이수학점은 87학점 이하여야 합니다. 혹여 학교의 교육과정 수강을 기초교과 영역 중에서 희망하게 된다면 총 교과 이수학점에서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수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각 교과목별로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특성화고에 맞는 필수 이수학점을 맞추어서 이수하여야 합니다. 필수 이수학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 지정 영역으로 편성되어 있거나 과목 선택 유의사항에 명시되어 있으니 유의사항을 잘 따라 과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주로 개설되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까지 그 특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각 과목의 성적 처리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과목별 평가 예시를 보시면 공통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A에서 E까지, 수강자 수, 석차 등급이 표시됩니다. 일반 선택 과목 역시 원점수, 과목 점수, 표준 편차, 성취도 A에서 E까지, 수강자 수, 석차 등급이 표시됩니다. 반면 진로 선택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 A에서 C까지, 수강자 수, 성취도 비율이 표시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이 표시되지 않지만 최근 A에서 C 3단계 성취도를 정량화하거나 최소 이수 과목 수 요건 등 대학별로 다양한 방식을 대입에 반영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고등학교 현장의 학생들 모습은 어떠한지 함께 보실까요? 고등학교에서는 우리가 선택한 과목에 따라 이동하여 수업을 들어요. 전 이만 수업 들으러 가볼게요.
지금은 소설 창작 수업 중입니다. 저는 패션 에디터가 되는 것이 꿈인데요. 상상한 것들을 이야기로 만들어 보면서 제 창의력을 키워볼 수 있을 것 같고 글쓰기 연습도 하고 싶어 이 수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만든 소설을 소설 단편집으로 출간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레이고 더 열심히 소설 창작 수업을 집중해서 들을 것입니다. 패션 분야와 컴퓨터, 조금 낯선 조합으로 느껴지시죠? 저는 미래의 패션 에디터는 디지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2학년 때 프로그래밍 수업을 선택하여 C 언어와 코딩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운 것들이 능력 있는 패션 에디터로 만들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내 진로를 찾고 이에 맞는 과목 선택,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진로 상담 선생님과 함께 제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을 하기 위해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내년에 수강할 과목을 직접 선택해야 하거든요. 1학기엔 매주 진로와 직업, 참여적 체험활동 수업이 있어서 수업 시간에 직업 적성 검사나 학과 탐색 활동을 통해 제게 어울리는 분야를 탐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으로 과목 선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우주기계공학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2학년 때는 물리학 1, 지구과학 1, 과학과제 연구를 수강했고 3학년 때는 물리학 2, 지구과학 2, 수학과제 탐구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최종 과목 선택을 하고 나면 나중에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방송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기계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장비를 다루는데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제 희망 진로 분야와 관련된 과목 선택과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 제 꿈이 더욱 확고해지고 있어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선택 과목에 따라 학기당 많게는 6과목, 적게는 3과목씩 이동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2, 3학년 과정의 수업 시간표에는 A, B, C 등으로 표기된 선택 세트 수업이 있는데 이 시간은 학생들이 각자 선택한 과목을 수강하는 시간이죠. 가령 어떤 학생은 A 세트 시간에 수학 2를 선택했고 다른 학생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여 수업을 수강했다면 서로 다른 수업 시간표에 따라 선택 과목을 수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생 개인마다 학교 지정과 선택 과목으로 시간표가 구성되고 여기서 공강 수업이라는 것 또한 시간표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강 시간에는 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도 하고 그룹별 프로젝트 준비,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보충 수업, 특강, 진로 탐색 활동 프로그램 같은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최근 많은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에 따른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기존의 획일적인 학교 공간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형의 교과 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공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수강 신청한 과목을 운영하기 위한 대형 강의실 조성,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위한 온, 오프 융합교실, 학생 복합 생활공간 조성 등이 그 사례입니다. 예문여고, 경원고, 자기주도학습실, 동래여고, 모둠 토의공간, 부산동고 홈베이스, 부산 센텀여고 모동학습실, 해동고 부산 동성고 공강학습실 등 이미 부산교육청 내 고등학교 중에서는 학교 공간을 재정비해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육과정의 변화와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를 위한 제도적, 공간적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래 사회는 많은 지식을 축적하기보다 문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식을 찾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창의적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능력, 개인 지성보다는 협력하는 집단 지성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는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고 개척하며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미래의 핵심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삶을 개척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사회가 협력하여
아이들을 자라나게 교육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고교학점제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나요? 현재 과도기적 단계인 2023학년도 입학생들이 고교의 변화의 흐름을 잘 읽고 진로와 과목 선택의 방향을 잘 잡으시고 자녀의 미래 설계에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교 학점제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 학부모 연수 2차 시를 맡은 금정고등학교 교사 도성경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과목 선택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고 난 뒤 실제 선택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만나 사례 중심으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한 이행 단계에 있는 학년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아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하는 점 1차 시 강의를 통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학생들이 3년간 총 이수해야 하는 학점은 192학점으로 교과 174학점과 창체 18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을 인정받게 된다는 점도 기억하고 계시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크게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교과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편제되는 보통교과와 특목교에서 주로 다루는 전문교과 1,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전문교과 2를 합친 전문교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중 보통교과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다시 나뉘어지며 공통과목은 1학년 때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배우는 과목들이고 2, 3학년 때는 선택과목 위주로 배우게 됩니다. 선택과목은 다시 각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일반 선택과목, 교과별 심화, 교과 융합, 진로 안내, 또 실생활 체험 등을 배우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통 과목의 기초 소양을 배운 후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일반 선택 과목에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수 트랙을 잡아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목을 선택할 때에는 위계에 따른 순서를 지켜야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과학, 한문, 제2 외국어 교과목처럼 1과 2로 구분되어 있는 과목의 경우 1을 먼저 배우고 2를 배워야 합니다. 예시처럼 1과목을 배우지 않고 2과목을 배우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계에 맞지 않아 제한되며 대학에서도 좋은 선택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점을 꼭 주지하셔서 신중하게 과목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수학교과의 경우는 수학 1을 먼저 배우고 수학 2를 배워도 되고 수학 1과 수학 2를 병행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경제수학은 수학 1을 배운 후에 배울 수 있으며 미적분은 수학 1과 2를 모두 학습한 후에 배울 수 있습니다. 수학 과목에 자신이 있고 자신이 전공할 분야에서 수학 과목의 비중이 크다면 2학년 때부터 한 학기에 2과목 정도씩 수학 과목을 설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시처럼 2학년 1학기에 수학 1과 수학 2 과목을 배우고 2학기에 수능 선택 과목인 미적분과 기하를 이수한 뒤 3학년 1학기에 확통과 수학과제 탐구를 설계해 나가는 방식이 모두 가능한 것이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 수학 과목에 자신이 없거나 인문사회 계열로 진학하기 위해 수학보다는 다른 과목에 집중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2학년 1학기에 수학 1, 2학기에 수학 2, 그리고 3학년 1학기에는 확통 또는 경제수학과 같은 과목으로 설계를 해나가면 한 학기에 수학 과목을 1개 정도씩 이수하면서 그 외의 과목들을 자신이 필요한 과목으로 채워갈 수 있겠습니다. 입시에서도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가 점점 더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면서 학생의 진로나 적성에 따른 과목 설계와 그 활동의 내용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따르면
교과 성적을 평가할 때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선택 상황을 고려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나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하여 수치상 결과가 나쁘더라도 학생의 도전 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도전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소규모 학교나 소수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서류 평가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개설된 물리2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전공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친한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학생이 해당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겠죠. 반면 해당 과목이 그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동교육과정 등의 방법을 모색해서 어떻게든 수강하려 한 노력이 보인다면 어떨까요? 이 학생은 이 전공에 진심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서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영상을 보시죠. 고등학생들도 대학생들처럼 원하는 수업을 골라서 듣는 고교 학점제, 이제 4년 뒤부터 전면 시행이 되는데 일단 교사진도 강의실도 부족해서 학교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간의 벽을 허무는 공동교육과정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지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북 충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지만 각기 다른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섭니다. 각자 학교에서 하교한 뒤 다른 학교 교실에 모여 추가로 듣고 싶은 선택 과목을 배우는 공동교육과정입니다. 오늘 수업은 미국 식민지 시기를 배우는 세계사 심화과정. 이에 신앙의 자유와 경제적 기회를 찾아 유럽인들은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대학 강의처럼 직접 자료를 만들어 발표하고 선생님의 설명도 듣습니다. 여러 학교에서 친구들이 오고 또 생각을 나누면서 참여하는 수업이 돼서 그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 학교에서 만들기 힘든 심화 과정이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과목이 개설됐는데 2025년부터 시행될 고교 학점제를 앞두고 도입됐습니다. 평소에 역사에 관심도 많았고 제 진로와 연관이 많기도 했고 하필이면 또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는 과목이라서. 또 다른 고등학교에는 4개 학교의 고3 학생 10명이 모였습니다. 체대 입시를 앞두고 개설된 실기 수업이 한창입니다. 실제 실기 시험에서 쓰는 고가의 전자 측정 장비로 기록을 재고 전공 대학생이 수업을 도우며 입시 준비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약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준비한 선배들이 합격한 사례도 보고 그런 경험들을 알려주면서 나도 이제 할 수 있겠다. 이 같은 공동교육과정은 올해 전국적으로 2,400여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고교 학점제의 안착에 도움을 준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뉴스에서는 충주시의 사례가 나왔지만 부산에도 다양한 방식의 공동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학교 단독으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인접한 몇 개 학교가 협력하여 과목을 개설하고 주말이나 방과후를 통해 학생에게 추가 이수 기회를 제공하는 플러스 교육과정, 그리고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온공교실, 또 바로교실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도 더욱 다양한 교과목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데요. 대학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다고른 캠퍼스, 여름, 겨울 방학 시기에 창체 활동 중심으로 열리는 서머, 윈터 스쿨 등 정말이지 길은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소인수 과목이나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한 노력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 대학에서 평가할 때 진로 역량 혹은 학업 역량의 측면에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단 대학 입시를 위해서뿐 아니라 학생 자신의 재능과 소질, 적성을 개발하고 미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도 이런 다양한 경험들은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이렇게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운영은 학생이 고교 교육과정을 통해 함량한 역량이 대학 교육과정의 바탕이 되어 지속적으로 배움을 통한 성장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고 설계해 가는 것을 돕고자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생활해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수업을 내가 직접 선택하여 수업에 참여하고 개설되지 않은 과목이라 하더라도 공동교육과정 등을 이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과목을 이수하려 노력하고 공강시간 등을 잘 활용하여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잠시 또 다른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건 학생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인데 고교 학점제를 미리 체험한 교사와 학생들은 진로 설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조언합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제주시에서 열린 고교 학점제 박람회. 학생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선택 과목 정보가 전시됐습니다. 올해 고교 학점제를 처음 겪게 되는 학생들의 경우 다소 부담스럽거나 혼란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고교 학점제를 미리 겪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진로 선택 과목이 다양해진 건 맞지만 자신의 진로가 확실하지 않다면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후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선택하는 과목이 많지가 않아서 그때 경험을 해보면서 자신이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어떤 진로로 가고 싶은지를 고민해보고 2학년 때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진로 설정이 빠를수록 좋다는 이야기. 실제로 학교에서도 1학년 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어서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1학년 같은 경우엔 진로 디자인 학기제를 운영하며 여러 가지 진학 캠프, 진로 캠프를 통해서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학생들이 교과목을 잘 설계하기 위해서는 진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진로에 대한 다양한 탐색과 고민, 상담 등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최대한 빠른 시기에 설정해야 하겠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커리어넷을 검색하고 들어가면 다양한 진로 심리 검사를 무료로 진행해 볼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직업 정보, 학과 정보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입 정보 포털 사이트 어디가를 통해서도 유용한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어디가를 검색하여 들어가시면 학과 정보와 대학별 전형 정보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대학생 선배가 소개하는 우리 학과를 검색하시면 부산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정팀에서 만든 학과 소개 영상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학과 소개가 2, 3분 분량의 영상으로 올려져 있으니 관심 학과 소개를 찾아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마다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절차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1학기에는 진로 디자인 학기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진로 검사 및 해설,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교육, 교육과정 박람회 및 설명회, 집중 상담 기간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교과목을 설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6월 정도에 2, 3학년 과목에 대한 1차 수강 신청을 시작합니다. 신청의 결과 폐강 과목이 정해지면 그에 따른 개별 상담 및 과목 변경이 이루어지겠죠. 그 후 2차와 3차의 수강 신청을 거친 후 보통 9월 중에 학생 선택 과목이 최종 결정되고 교육과정이 확정되게 됩니다. 수강 신청은 학교에서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학생이 직접
고교 학점제 수강 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하여야 하며 물론 최종 수강 신청 이후에도 학교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수강 정정 기간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개설 교과목의 수강 인원이 결정되어 통보되고 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라 과목 변경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수강 신청 시에 학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과목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실제 과목을 선택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로 유튜브 고교 학점제 선택과목 맛보기를 검색하시면 역시 부산교육청 중등교육과정팀에서 올려둔 총 94개의 교과목에 대한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료는 학교에서 보통 3월에서 5월 사이에 학생들에게 배부하는 어떤 과목을 언제 배울까라는 책자인데요. 이 책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만들어 부산의 모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과목 안내를 받도록 만든 책입니다. 혹시 가정에서 이 책을 보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책을 가지고 오라고 하셔서 같이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각 고등학교마다 학생 대상으로 또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및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과 수강 신청 과정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으니 관련 가정통신문이나 안내 문자를 받으시면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궁금한 점들은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의 진로 전담 선생님 혹은 교육과정 담당 선생님들께 상담을 신청하셔서 풀어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녀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니만큼 학부모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로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어떻게 했고 대학에 진학하여 그것이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대학생들을 몇 분 모셔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바쁠 텐데 후배들을 위해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금정고등학교 교사 도성경입니다. 대학생 여러분들도 자기소개를 돌아가면서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소개하실 때 자신의 전공과 관련해 고등학교 과목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정고등학교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에 재학 중인 한재민입니다. 지리를 좋아해가지고 현재 1학년 1학기 전공 선택 과목으로 열린 과목을 모두 듣고 있고 2학기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리 전공은 학문의 폭이 정말 넓어서 교양으로도 지리와 연관시켜서 지구과학 관련한 교양과 스페인어권 문화에 대한 교양을 함께 수강하면서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리학과나 지리교육과의 대학원으로 진학해서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싶어서 미적분, 물리학, 지구과학 등의 이과 과목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2학년 1학기 때 필수로 들어야 했던 사회탐구 과목으로 세계지리를 배운 후에 제가 조금 더 흥미를 느끼고 좀 더 해야겠다고 생각한 분야는 컴퓨터공학보다는 지리학인 것 같아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리학과 또는 지리교육과 진학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탐구 과목으로는 세계지리, 한국지리, 여행지리를 이수하였고 나머지는 심화수학, 고급수학, 기하, 물리, 지구과학 등의 과목을 선택하여서 공부했습니다. 지구과학의 경우 지리와 연관이 좀 많아서 매우 흥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수학과 2, 3학번으로 진학하고 있는 김경률입니다. 평소에 수학 공부가 즐거웠고 고등학교에서 배운 수학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수학을 배우고 싶어서 수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대학에서 미적분학을 배우면서 고등학생 때부터 제가 원하던 공부하고 있어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학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수학 전공을 하고자 마음을 먹은 후에는 학교에서 개설되는 모든 수학 과목을 수강하고 싶었습니다. 미적분만 선택하지 않고 확률과 통계, 기하도 선택하여 공부하였고 이에 관해 보고서를 한 개씩 쓰다 보니까 수학이라는 학문에 더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확률과 통계에서는 몬티올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하에서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해서 탐구해 보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제 전공과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해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약학과에 재학 중인 박홍빈입니다. 현재는 대학교 1학년으로 전공과 여러 교양 등을 배우며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약국에서 근무하거나 연구원으로 제약회사에 취직하는 진로 등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하여 차차 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고등학교 과목 선택의 경우는 2학년 과목부터 선택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약학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관련 과목이나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과목들을 위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화학과 생명과학은 약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생활기록부의 진로와 관련해 적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선택을 하였었고 수학의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을 모두 선택하여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진로와 크게 관련이 없는 과목들도 필수로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교과를 확장하여 진로와 관련지어서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산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2학번으로 현재 2학년으로 재학 중인 김정원입니다. 고등학교 때 사회탐구 과목으로 정치와 법과 사회문화를 선택했고 국어 선택 과목으로는 화법과 작문, 수학 선택 과목으로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수학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과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두었던 것은 효율성과 흥미였습니다. 내신 및 수능 과목을 준비함에 있어서 비교적 문학과 비문학의 비중을 많이 두고 공부를 하고 싶었고 해당 부분에서 일정 점수 이상의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보다는 화법과 작문을 선택해서 국어 공부의 시간을 비교적 덜 투자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사회 선택 과목을 정함에 있어서는 평소 법과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사회과학을 다루는 정치와 법, 사회문화를 선택했습니다. 현재 대학에서 전공 과목을 선택할 때도 이념 및 관념보다는 현실 정세에 관심이 많다는 걸 고려하며 제 흥미대로 과목 설계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문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의예과에 재학 중인 박소연입니다. 현재는 의예과에서 여러 전공 과목과 교양 과목을 배우면서 의사로서의 기본 소양을 쌓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본과에 들어가 의학적 전문 지식을 배우기 전에 필요한 기초 지식들을 배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의예과에 진학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기에 최대한 전공 관련 과목을 선택하였습니다. 생명과학, 화학, 원주 과목을 모두 이수하였고 평소 정신의학 분야에 관심이 많아 다른 여러 과목에서 저희 흥미 분야를 드러내기 위해 교과 내용과 정신분석이나 정신질환을 관련지어 발표를 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동교육과정으로 화학실험이라는 과목을 이수하여 학교에서 들을 수 없었던 화학심화 과목도 추가로 이수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중앙여고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이주원입니다. 저는 현재 행정학의 기초와 다양한 교양 과목들을 공부하며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사회과학 분야의 공부를 선호해서 정치와 법과 사회문화, 사회문제 탐구, 생활과 윤리 등 사회탐구 과목들을 여러 개 포함해 과목 설계를 했습니다. 또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언어 능력의 신장을 위해 국어와 영어 관련 과목들과 공동교육과정 스페인어 1을 수강했습니다. 저는 해당 과목들을 학습하며 점점 진로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고 제가 선택한 사회탐구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분야를 찾을 수 있었으며 행정학과로의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대부분 일찍부터 자신이 전공하고 싶은 분야를 결정하고 그에 맞춰 과목을 설계했다는 것을 알겠네요. 한재민 학생의 경우 중간에 진로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지만 인문, 자연이 융합된 교과목의 이수로 결과적으로는 현재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과목을 선택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인원수로 인한 등급 산출 문제였습니다. 저희 학교는 100명이 채 되지 않는 학교였고 이과생 같은 경우에는 40명 정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1등급은 1명, 2등급도 1명인 경우가 상황이 생겼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한 명만 제끼면 등급이 바뀌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엄청 치열하게 쳐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로 인해 제가 하고 싶어서 선택했던 과목이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과목이 되었고 그로 인해
경쟁심이 생기다 보니 회의감도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가 그 과목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그 과목을 공부하는 것에서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치고 성적표를 받았을 때 1등과의 차이가 0.2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제가 2등급을 받는다는 거에서 조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과목 선택할 때 힘들었던 점은 과목 이름과 이제 안내 책자에 적힌 과목 설명만을 보고 이제 과목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2학년 때 배울 과목을 1학년 때 미리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또 특히 과목별로 안내 책자에 있는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과목은 그 커리큘럼의 설명 내용만으로 예측하기 힘든 과목도 있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정보가 많았습니다. 즉 어떤 과목을 골랐을 때 어떻게 수업을 하고 어떤 걸 공부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과목 선택할 때 힘들었던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을 들어보니 과목에 대한 정보 부족과 인원수로 인한 등급의 문제로 고민이 많았음을 알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은 실제 고등학생들의 고민과 유사한 것 같아요. 그렇기에 수강 신청 전에 진로와 배울 과목에 대한 탐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유튜브 영상과 책자,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소인수 과목으로 인한 등급의 문제도 학생 입장에서는 매우 고민스러운 부분이 맞는데요. 비록 수강 인원이 적더라도 자신의 전공을 위해 꼭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되면 보다 도전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면 눈에 보이는 수치 이외의 정성적 평가의 중요성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과목 선택을 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지 후배들에게 꿀팁을 방출해 주시겠어요? 네, 무엇보다도 자신의 흥미를 가지고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국어나 영어에서 모두 문법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으면 표준 점수에 있어서 화작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올 수 있었고 또 주변의 우려도 없어서 심리적 안정감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싫어하는 문법을 억지로 공부하는 일은 지금 생각해도 별로였을 것 같아요. 수험 생활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 생활 동안 정말 자신이 흥미를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는 게 뭔지, 또 내가 조금 더 수월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꼭 고려해서 과목 선택을 해야 공부를 보다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목 선택을 할 때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탐구 과목을 선택할 때에도 저는 의학을 전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화학, 생명과학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추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는 것이 과목 선택이 핵심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 본인의 흥미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강자 수가 많은 과목을 골라야 점수가 잘 나온다는 믿음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데 아무리 수강자가 많더라도 본인과 안 맞는 과목이라면 꾸준히 공부하기 어렵고 고득점도 힘들 것입니다. 또한 진학하기를 원하는 대학교나 학과가 있다면 그에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사이의 균형.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다시 말해 과목을 선택할 때 자신의 적성과 흥미, 그리고 진로에 적합한 과목인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과목인지를 고려하여 이러한 과목들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선배들의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혹시 소인수 과목이나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과목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프로그래밍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어서 3D 프린팅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공동교육과정으로 기하를 수강하였는데요. 수학 과목에 대한 흥미가 좀 있었고 학문적 호기심도 있어서 추가로 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리 과목은 총 수강 인원이 40명이 채 안 돼서 조금 적은 인원이 듣는 편에 속했지만 제 진로에 대한 희망이 확고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한국시 수업을 듣고 싶었고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성적에 대한 걱정은 거의 하지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한 학기 동안 선생님과 즐겁게 공부했었고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그 이상을 탐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초인수 수강 과목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애정을 갖고 있는 과목이라면 성적은 조금 자연히 따라오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물리학 1을 수강했었는데 당시 학생 수가 19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앞에 말씀했다시피 1등급이 1명이었고 2등급도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따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2학년 1학기 때 제가 1등과 차이가 0.2점 차이로 2등급을 받게 되니까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물리학 1을 선택한 이유는 저의 진로와 관련 있는 과목을 고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리학 1은 수학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또한 이공계 계열은 대학에서 물리와 화학을 수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희망하는 전공을 살리면서 제가 원하는 공부와 연관 지을 수도 있고 대학에서 따로 배워야 할 내용을 미리 차례차례 배워나가기 위해 물리학 1을 수강하였습니다. 저는 화학 실험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하였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화학 1의 성적이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화학 관련 심화 활동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화학 실험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방과 후에 다른 학교로 이동하여 추가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는 상황이 힘들게 되었지만 저희 학문적 관심과 깊이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학교에서 듣는 과목만으로도 벅찰 텐데 공동교육과정을 따로 이수하는 게 쉽지는 않죠. 또한 아무리 흥미가 있어도 수강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등급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망설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알면서도 자신의 진로를 위해 또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 큰 도전을 했던 것이 입학 시에도 긍정적인 평가로 작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고등학교 때 수강했던 과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과목이 무엇이었는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저는 지구과학 1 과목을 가장 재미있게 수강해서 아직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인문사회 계열의 진로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2학년 1학기 수강 신청 당시에 사회탐구 과목 하나와 과학탐구 과목 하나를 수강하는 것이 필수였기 때문에 선택하게 됐는데 평소에 천체에 관심이 많기도 했고 또 보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확장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재미있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문화 과목도 기억에 남는데 수행평가로 수도권 중심주의 문제에 대한 탐구 활동을 하면서 비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고 덕분에 행정학과로의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제 진로 설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많은 과목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 중에서도 수학 2랑 지구과학 2 그리고 한국지리 과목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수학 2의 경우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조금 따라가기 벅찰 때도 있었지만 수학의 흥미를 확실히 붙이게 해주셨고 수능 이전까지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구과학 2 역시 처음에는 지구과학 1을 수강했기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선택한 과목이었지만 과목의 내용이 생각보다 좀 더 재밌어서 그 수능 때까지 지구과학 2를 응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지리는 제 인생 최고의 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나의 진로는 지리학이다를 확신할 수 있었던 과목이었고 지리 과목은 암기량이 많다는 통념을 원리부터 이해해가며 타파하고자 하였습니다. 쉬는 시간에 지도를 보거나 지리학 관련 글을 읽다가 궁금한 적이 생기면 늘 지리 선생님을 찾아갔었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게 해준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과목이 공학 일반 과목입니다. 공학 일반 과목의 경우 이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군의 과목이라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과목이었지만 생각보다 이제 그 과정에서 저의 진로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찾을 수 있었고 또 관련한 내용에 대해 발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있어 기억에 남습니다. 또 화학 과목도 기억에 남는데 그 이유는 제가 진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 선택한 과목이었지만 실제로 공부하면서도 정말 제 진로에 대한 언급이나 약품에 대한 얘기들이 과목 전체에 걸쳐 소개되는 것이 신기하고 또 정말 뭔가 내가 꿈을 위해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확실히 자신의 진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과목을 공부할 때 가장 즐거웠던 것 같네요.
진로를 결정할 때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잘 고려하여 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자발적 호기심이 학문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생활 중 수업 외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심리학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친구들과 소모임 형식으로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친구가 있었고 마침 학교의 특수학급 친구들과 함께 생활해 보면서 개선점을 찾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 진로와는 그다지 상관이 없는 활동이라고 생각했었지만 보람도 있었고 사회과학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자기소개서에 해당 활동을 자세히 녹여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생기부만을 목적으로 학교 활동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우연히 혹은 관심을 두고 수업 이외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서 무엇이라도 해본다면 그게 결국 자신만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내 활동으로는 학생회장을 맡으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간 중단되었던 체육대회를 다시 준비하였던 일이나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모의고사와 내신 시험 이벤트를 준비했던 일,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야간 자율학습이 신청자 수의 부족으로 외부 도시락 업체에 부탁하여 자체적으로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했던 일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교회 활동으로는 건축이나 토목 분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함께 부산 내 간척지를 조사하여 부산 지리 탐구 대회에 출전하여 예선 통과하고 부산대학교에서 관련해서 발표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논문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법을 배우면서 제가 지리학 분야 쪽으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었던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멋지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전개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학교를 다닐 땐 학교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고 독서 활동조차도 권장하지 않았었거든요. 지금 학교를 다시 다니면 훨씬 더 멋진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러움이 있답니다. 학업뿐 아니라 이런 모든 주체적 활동들이 바탕이 되어 당당하게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대학 생활 중에 후배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어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여러분의 전공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어떠셨나요? 실제 사례를 들어보니 고등학교 과목 선택의 중요성이 더욱 실감되시죠? 이렇게 중요한 과목 설계 시에 고려할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자신의 진로 희망 또는 흥미 있는 분야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진학을 희망하는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을 탐색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기초가 될 수 있는 과목을 놓치지 말아야겠죠. 만약 진로를 정하지 못한 경우는 진로검사, 표준화검사 등 선생님과 부모님들과 상담을 토대로 직업 및 학과 탐색을 부지런히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과목 선택 시에는 대학의 교과 이수 기준이나 성적 처리 방식을 고려해 내가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에 속하는지 진로 선택 과목에 속하는지 또 교과별 필수 이수 단위를 충족하고 있는지 대학에서 권장하는 권장 과목 등을 이수하였는지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수능에서 선택하고자 하는 과목까지 고려하여 학교 수업과 병행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학교만 다녔을 뿐인데 내 꿈을 찾았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만 다녀도 꿈을 찾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면 좋겠다는 것이 모든 선생님들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른 개별 교육 과정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강의해주신 강사님들과 시간을 내어 오늘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대학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연수에서 학부모님들께서는 고교학점제의 주요 내용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 학생 선택 교육과정의 사례들을 보셨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나면 고등학교마다 1차 학생 과목 선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교육과정 설명회, 가정통신문, 학교 상담 등을 통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안내 드릴 것이니 꼭 참석하시어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자녀분과 충분한 대화와 고민을 거쳐 학생의 진로를 정하시고 그에 맞는 과목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수 영상은 중등교육과정팀 유튜브에 탑재될 예정이니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제2부 대입과 연계한 과목 선택 안내를 통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학부모님 감사합니다.